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먹자골목 식당도 손님 발길이 끊겨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열고 병원 치료 병상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피시설인 면허시험장을 왜 들어놓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는 면허시험장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먹자 골목 식당도 손님 발길이 또 끊겨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모두가 속수무책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먹거리촌 가운데 하나인 포천 이동갈비 먹자 골목입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차장은 텅 비었고 주차 요원들만 속절없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 안은 손님 맞이에 분주하지만 테이블은 횡하니 비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식당 내부에는 한 팀의 손님도 없습니다. 400년대 느티나무와 함께 30년간 이곳 먹자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박상길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지만 비수기에도 점심시간에는 보통 15테이블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은 평균 하루 2팀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방명록에는 최근의 불경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저께는 손님이 있었죠. 그래도 2분이라도 다녀가셨는데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구경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동네 친구들이 와서 야 여기다가 이름 방문자 이름 올려야 된다고 와서 이름 써놓고 술 한잔 먹고 가고 했어요.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4명이었던 종업원도 최근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냥 문을 닫을까 생각했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단골 손님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서 멀리서 이 집을 보고 오신 단골분이 이 집에 문이 닫혀 있으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의 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시기지만 머지않아 바이러스가 사라져 옛 명성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백신을 만들 것이고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천상 그때 기다려야죠. 뭐 그때가 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테니까 그런 희망 하나 갖고 사는 거죠.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연말 연시, 예년 같으면 가장 바쁠 때인데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동안 인천에서 꽃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박정래 씨. 최악의 자금난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최근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졸업식과 가정의 달 등 올해 상반기에 반짝 성수기 특수를 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더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상향되면서 연말 행사 주문량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정된 그런 행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취소 주문을 받잖아요. 연말 송년회, 회사 송년회라든지 모임 송년회. 그럴 때도 화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꽃다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없어졌고. 도심 거리는 더 썰렁해졌고 노래방과 실내 오락시설 등도 불이 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붐비던 번화가의 음식점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임대료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먼저 2.5 했을 때보다 지금 두 번째로 2.5가 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이 상황에 집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네. 아,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주로 회사 회식 등 단체 손님들이 찾던 식당은 더 깜깜합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 지 오래. 울분만 터져 나옵니다. 완전히 모임이 예약됐던 게 다 취소. 완전히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대 최악의 위기에 놓인 수도권 감염 확산에 더해 골목 상권 자영업자의 하루는 더는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1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날 확진된 훈련병은 지난달 25일 신교대 최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격리 중 뒤늦게 증상이 발현돼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연천 신교대 누적 확진자는 2주 만에 82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8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9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8,69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내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30명 안팎을 기록하다 이달 들어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 결국 2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89.9%로 8일 신규 확진자 중 90% 이상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열고 병원 치료 병상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190명 수용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이번 주에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한 곳이 더 운영되면 도내 생활치료센터 수용 가능 인원은 1,056명에서 1,246명으로 늘어납니다. 도는 또 공공병원을 통해 일반 환자와 중환자 치료용 병상 66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병상이 추가 확보되면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762개 규모로 늘어납니다.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계획을 놓고 의정부 내 찬반 논란이 상당한데요. 의정부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균형기획팀 표순광 주무관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이전에 따른 경제적 득실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분석이나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어떤 이유에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장암역 일원은 교통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행정기관과 업무시설들을 유동인구 유발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봉 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강역적 국가 기반시설로서 연간 약 43만 명의 시설 이용자가 있어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 지역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업지 주변에 약 17,000제곱미터의 공원 녹지 공간 조성이 추진돼서 주변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이전 시에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서 장암역 환승주차장 공공복합시설, 호원복합체육시설, 상하촌 마을 도로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개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금호동 주거지역 내 위치한 의정부 면허시험장이 이전하게 되면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돼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인 장암역 인근이 올해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안병용 시장 발언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는 약 5만 제곱미터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장암동 하촌 우선 해제 취락 지역과 연접한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올해 12월 30일까지만 위반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고 이후로는 해제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이 안 될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이상 현 실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의정부 시가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4일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사업을 비롯한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의 주민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는데요. 향후에도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사업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위반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찬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표순광 주무관이었습니다. 환경부는 8일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한 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지점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경계 지역이며 최남단 광역 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구간 광역 울타리를 점검해 훼손 구간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 지점 주변의 차단 울타리를 보강하고 올해 안에 동두천시와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연결하는 광역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신청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추고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찰과 손잡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혜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찰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0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일 밤 9시부터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검출된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훈방 조치도 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매번 약 1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경기도가 일방적 계약 취소와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 산업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센터를 엽니다. 상담센터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 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합니다. 상담 및 법률 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도 착한 기업 13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 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